안녕하세요. 여수 국제미술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진용입니다. 이번 전시는 9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여수 엑스포 전시월 네 군데와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 한 군데에서 총 5군데에서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역이나 전시 이 출입에 10분 이내로 해서 전시가 안전하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관한 주제는 해제 금괴입니다. 해제 금괴에 대한 예술 감독님이 계십니다. 예술 감독님 조은정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2020 여수 국제미술제 예술 감독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제는요, 해제, 금기어입니다. 해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뭐 해제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 개개인의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보도자료 충분히 드릴 터이니 먼저 전시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정말 여기 시원하고요. 개방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전시 환경입니다. 그래서 코빅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장 함께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함께 가시죠. 네, 전시장은 전체 5군데입니다. 사실 4개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천정이 높고, 그리고 개방이 된 그런 공간인데요. 나머지 하나는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여서 그곳은 7일까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시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윤 작가의 1950년 한국 전쟁을 그린 작품에서 전시는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 역사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이념의 문제가 노골화된 그런 장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멀리 미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런 연세 많은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남가여 나도 그래 미투라는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후지 히카루의 잘 아시는 28 독립선언서입니다. 베트남에서 와서 일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알바생들의 일본어로 28 독립선언서를 연출하는 것인데요. 저희의 사정을 감안하여 작가께서 이번에 특별히 싱글 채널로 만들어주신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가 절절 흐르는 작품은 한효석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 위치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울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신작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모돈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이란 정말 모든 생물체에게 어떤 것인가 사실 살처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편하지 않은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임수식 작가의 처음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제1 조선인 학교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거나 또는 돌보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 김선두 작가의 작품은요. 스시 뭐 이런 고기 구워 먹다가 욕망이라는 부분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폐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로 내뱉는 순간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시고요. 탈북 작가
선무가 보여주는 남과 북의 세계, 그리고 그가 꿈꾸는 통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두운 이 작품은요, 여수에서 활동하는 박치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는 토르소를 중심으로 표현하는데요. 그의 이 익명의 얼굴들을 놓고 우리는 여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홍식 작가의 작품입니다. 미란 무엇일까? 여성들은 어떻게 보여줘야지 될까? 하는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이렇게 진행하시면요. 리빈 위안의 2cm라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들여다보면 약간 눈물이 나죠. 톱니바퀴 2cm 앞에까지 저 작가가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저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저 장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소중한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작품이어서 지금 이 장소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를 이동하여 또 가시도록 하죠. 네, 홍성담 작가의 봉선화 시리즈와 대박입니다. 일본 군과 연관된 위안부들의 그 소녀 시절의 모습, 봉선화의 사계절가요. 그리고 대박. 말은 정말 대박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황금 물고기가 대박인데 사실을 놓고 보면 원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물 속에서 저렇게 변형이 된 그 물고기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와 많은 것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 파멸임을 보여주는 작가의 웅변적인 작품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신재현 작가의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금기의 숲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설명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제 2번을 보시겠어요? 네, 신재현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드론까지 띄어서 여수 전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쪽에서 우리는 하태범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2만 원 정도를 내지만 그것이 얼마나 값싼 것인가 반성하게 하고요. 그리고 서유라 작가의 책 그림들, 인간의 욕망, 금기된 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자작나무 숲과 그리고 뭔가 어색한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고려인들입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타자성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기억하자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성복 작가의 꿈수저입니다.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막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꿈수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고요. 홍순명 작가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의 작품, 그리고 토마스 스트루스의 평양 시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요, 박미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핸드폰을 켜시고요. 그리고 라이트를 꾹 누르십시오. 이름 플래시라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비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 작품을 위하여 특히 작가는 50명의 여순 사건의 피해자들을 소환하였습니다.
관람자가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역사 속의 무명의 존재들은 다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시장을 바꾸어 나가 보도록 하시죠. 이 전시장은 전체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4개의 전시관입니다. 지금 첫 번째를 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시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굉장히 중정이 넓고 바람도 시원해서요. 관람하시는데 굉장히 활기찬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밖에 바다가 보입니다. 약간의 휴식도 하고 저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바람을 맞다가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시장은 오른쪽부터 보시도록 하죠. 오른쪽 작품은요, 실라스퐁, 홍콩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이 이미 사라진 아빠의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홍콩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불안감 같은 것들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라스퐁 작가의 그런 홍콩에서의 상황을 자신이 멀리서 지켜보는 미안함 같은 것들을 담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박경근 작가의 천국의 계단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초상화를 보시면 이 빠진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박유아 작가가 미국에서 입양아들을 그린 위버맨시 시리즈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검은 천이 씌워진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기 싫다라고 연락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존재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하는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우리의 독립운동가 박진홍 여사가 계십니다. 여성의 개인 사진이 없었던 시절 그녀는 독립운동가로서 수인이 되는 바람에 사진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기록되는 방식, 그리고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잊혀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고요. 역시 뒤에 붉은 그림들은 여성들, 밤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정정엽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요, 어두운 말의 터널과 철로와 그리고 형제묘와 동백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박성태 작가의 사진 작품입니다. 이 여순에서는 여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기어를 저런 기억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쪽을 가시면요, 장갑 작가 정경현 작가의 작품인데요. 저 안에 이 수많은 영상들은요, 작가가 직접 사찰, 성당, 교회를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인류의 화합과 그리고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세상에서 어떤 세상을 꿈꿀까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조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 공간에 이 커다란 비닐하우스를 만나시게 되고, 그것을 열기 위해 저는 약간의 심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곳은 냄새로 가득한 야뇨증이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우줌은 결국 말하지 못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고, 이 작품을 작가는 시작해서 완성은 세월호 사건일 때 끝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억압된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어떤 미안함, 이런 사회 부조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작품 안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사실은
문을 닫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데뷔한의 작품을 만나는데요. 데뷔한의 작품 속에서 굉장히 이제 뭐 슬픔 같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제 아치는 이걸 보더니 혹시 양요증 냄새 나서 코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사회의 이런 어떤 인종의 문제, 미의 기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헤미 클레멘스 비츠는 동서학이라는 작품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리를 채집하여 보여주고 그의 눈에 들어온 우리 모든 간판들이에요. 외부인들이 보기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들을,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담아서 우리 세상에, 즉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어떤 텍스트를 읽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동양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최석훈 작가의 두사람, 뭐 외출,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외출에 신발색, 뭐 백, 얼굴의 화장, 이런 것들이 좀 과한데 사실은 트랜스젠더를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뭔가 이렇게 어색한 그런 존재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담은 이런 회화를 볼 수가 있고, 그 작품을 눈을 들여다보면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나죠. 그리고 류인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류인의 동방의 공기, 그리고 흑 난지도, 그리고 절대자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 흑 난지도 작품은 류인 생전에 작가 손으로 뜬 텍스트 원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류인 작가 같은 경우 아버지의 고향이 여수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이제 특별한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그의 유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작가 흐베이 삼낭의 포필이라는 작품은요, 서양인들이 동양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그런 서양이 보고 싶어 하는 동양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정체성을 담은 그런 퍼포먼스이고 영상입니다. 그리고 권여연 작가의 메두사 시리즈를 보게 됩니다. 서사적인데 메두사를 보면 우리는 화석화되죠. 화석화를 넘어서야지 된다. 우리가 열린 눈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요. 이원호 작가의 이 뷰는 파고다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막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막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배우가 다시 이렇게 재현하면서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시장을 돌아서요, 정종미 작가의 나혜석과 유관순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억압된 그런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공간을 쭉 둘러서 나가시게 되면은요, 이제 오른쪽에 그 비닐하우스의 정체가 뭐였는지 충분히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가면서 조소희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조소희 작가의 봉숭아물을 드린 저 기도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모아서 억압되고 그리고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성 작가의 기계 시리즈, 블루 컬러, 우리의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과 녹조 시리즈 4대 감사어,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저렇게 파도에 비추어서 표현해낸 그런 자개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시장을 나서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흔히 지린내라고 하는 냄새를 기억하고 다음 전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시장이 3개가 있고요. 저 건너편에 또 하나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쭉 가시면은 저쪽에 D4 전시장에서는요, 작품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장실까지 들리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이 공간이 광활하고 바람도 시원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수 국제미술제가 오프닝이 가능한 거지? 왜 관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수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D4를 향하게 됩니다. D4 전시장은요, 지금까지 보셨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 전시장에 50명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D4 전시장은 최소 40명을 입장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장창익 작가의 매일의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군 생활에서 지대 때문에 몸을 다치셨고 그 스스로가 한국의 역사와 같으신 그런 작가분이시죠. 그리고 중국 작가 마 리우밍의 이 작품 속에서 직접 그린 것이죠. 사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표현해서 미로서 이 세상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철웅 작가의 서울 압류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근현대의 식민의 역사를 살펴보는 작품이라면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새로운 작품은 여수의 역사입니다. 여순 사건 때 작가의 아버지가 여기 은행에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은행을 지키셨었던 이야기 속에서 자신과의 어떤 연관성, 도대체 왜 여순 사건이 일어났지?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홍원석 작가의 굉장히 흥미롭고 아름다운 작품인 듯 하지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저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분, 한국 현대사의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라 작가의 통일에 대한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작품은 너무 이르게 통일을 꿈꿔서 안개부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사람 이야기. 한쪽은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산가족의 이야기. 실체와 그렇지 않은 신문 기사 속에서 이렇게 발췌한 내용들을 성우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윤경 작가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작품은 금서이고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될까에 대한 굉장히 상념적인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래 작가는 DMZ를 쫓아다니면서 그곳의 풍경을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맨드라미를 통해서 그곳의 생명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입장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미경 작가는 이번에 제가 정말 고마운 작가입니다. 런던에서 와서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작품을 열흘 동안 열심히 제작하시고 와서 설치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런던에 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객들은 이쑤시개로 자신의 낙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금기어, 가령 나에게 금기어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지만 않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찍어서 그것을 SNS에 공유하는 순간 난 누굴 좋아해 그게 금기어였는데 공개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금기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지나서 최재훈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최재훈 작가의 작품은요, 그렇습니다. 총으로 쏜 것입니다. 하루에 작가가 400발 정도를 쐈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상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일 것이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총알이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왜 우리가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결국 사냥꾼이 되어버린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결과들, 현대인의 사냥꾼의 사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관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까 잠깐 심희영 작가의 작품을 만졌죠.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어야지 됩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남자 화장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남자 화장실 열겠습니까? 자, 남자 화장실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렇게 아니 눈으로만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알겠을까요? 이 작품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균아 없어져라, 코로나에 없어져라 이렇게 하고 손을 딱 씻어서 우리 시대 비누신을 영접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 자 이제 그 앞에 있는 전시관인 D3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시장이 5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전시관은 저 멀리 있는데 실내에 있어서 그곳에는 사실 뱅크시의 진작 작품 2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수시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문을 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걸어놓은 뒤로 아무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7일날 문을 연 다음에 그곳은 촬영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D3관에는요. 여수 지역 작가의 즉 참여 작가분들의 작품 그리고 뱅크시의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가 상영이 되는 곳입니다. 훨씬 이제 쾌적한 그런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여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의 아주 멋진 서예와 동양화 그리고 자연을 담은 이 서양화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금기어에 맞게 또 이런 도예 작품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의 우스꽝스러운 부분, 결국 예술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뱅크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는 4개의 전시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함께 해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톡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